자, 또 봅시다. 프로젝트 3번이요. 프로젝트 3번을 열어서 작업 1번 매출이익표 DOCX에 포함된 내용을 차트 위에 삽입하여 연결합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이 표를 어디에 넣고 싶은 거예요? 차트 위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위치를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차트 위. 차트 위에 뭐 하고 싶다고요? 매출이익표 DOCX에 포함된 내용을 갖고 오고 싶잖아요, 그쵸? 뭔가를 집어넣는 거니까 우리는 삽입이라는 메뉴에 갈 겁니다. 삽입이라는 메뉴에 아까 우리 생각나나요? 빠른 문서 요소에 여기 필드 집어넣은 거 생각나? 그치? 그런데 얘는 여기 옆에 텍스트에 개체라는 부분에 있어요. 개체. 이거 우리 했었잖아. 개체를 딱 누르면 파워포인트에서도 엑셀 파일을 갖고 오는 거 했던 것 같아요. 선택을 하고 메뉴가 나오면 매출이익표 DOCX를 찾아와야죠. 파일로부터 만들기, 찾아보기.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문서 폴더 안에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탕화면에 압축을 풀었으니까 바탕화면에서 찾으셔야겠죠. 매출이익표 삽입.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함된 내용을 차트 위에 삽입하여 연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파일의 연결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원본의 파일이 업데이트가 되거나 수정이 되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얘도 같이 수정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파일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뿅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표가 들어가지고 프로젝트 4번에 작업 1번 봐보세요. 문서 폴더에 있는 쿠폰 DOCX 파일을 감사합니다 밑줄에 삽입합니다. 쿠폰 DOCX 파일에 적용된 수정사항이 자동으로 이 문서에 반영되도록 파일을 연결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 똑같은 문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이요. 문서에 있는 모든 EM-를 EM-로 바꿉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요. 파일을 선택돼 있거나 문제를 보면 표를 집어넣거나 메모를 삽입한 다음 그 다음에 이 바꾸기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 있는 상태에서 이 바꾸기 메뉴를 사용을 하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기 원본으로 와서 커서를 여기 엔터 모양이 있는 대로 와가지고 저 메뉴를 그 기능을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EM-를 EM-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홈에 보시면 XS에서도 나왔잖아요. XS에서도 나오고 그 XS에서만 나왔죠? 여기 홈에 바꾸기 있잖아. 바꾸기를 누르면 여기 찾을 내용이 있고 바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와요. 한 2문제는 나온 것 같아요. EM-를 바꿔서 EM-로 바꾼대요. 여기에 EN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 옵션에 있어. 여기 써 있어. EN-라고 선택을 하시고 바꿀 내용에 옵션에 EM-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EM-를 EM-로 다 바꿔도 여기 서식에 보시면요. 스타일도 바꿀 수 있어요. 스타일 강도 2 스타일을 스타일 강도 3으로 바꿔도 라고 하면 여기 바꾸기를 사용을 하면요. 스타일 2로 적용이 된 스타일들이 스타일 3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EN-를 사용한 얘를 EM-로 바꿔도 라고 하면 EN-를 사용한 애들을 EM-로 다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모두 바꾸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모두 완료했습니다. 15개의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꼭 나와야 돼요. 0개의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나오면 그건 틀린 거야. 왜?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네모에 선택되어 있거나 표에 커서가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안 바뀌어요. 확인. 닫기. 프로젝트 3번에 작업 2번 문제 보세요. 할 수 있죠? 펌이라는 스타일로 지정된 모든 텍스트를 펌 B라는 스타일로 변경합니다. 그렇죠? 스타일로 들어가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3번 제목 1 스타일을 수정하여 글꼴색을 황록색, 강조 3, 50%더 어둡게로 변경하고 다음 단락의 스타일이 본문 첫 줄 들여쓰기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제목 1 스타일을 찾아봐. 커서를 이렇게 갖다 둬보세요. 이렇게 두면 자, 얘를 선택하면 제목이고 얘를 선택하면 제목 1이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그 스타일 위에서 바꿔주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놓고 바꾸면 얘가 바뀔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목 1 스타일을 찾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해줍시다. 문제에 보니까 뭐요? 글꼴색을 황록색, 강조 3, 50%더 어둡게. 색깔을 황록색, 강조 3, 50%더 어둡게. 다음 단락의 스타일이 본문 첫 줄 들여쓰기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다음 단락의 스타일. 얘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락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서식에 보시면 단락이라고 있어요. 단락. 그 다음에 다음 단락의 스타일이 어떻게요? 첫 줄 들여쓰기 되도록. 그죠? 다음 단락의 본문 첫 줄 들여쓰기. 그러면 들여쓰기를 여기 첫 줄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 첫 줄 들여쓰기도 되고 이렇게 색깔도 바뀌고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면 확인을 누르면 뿅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스타일 바꾸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작업 4번. 이 페이지 차트 아래에 피겨 4라는 매출 및 이익 비교라는 캡션을 추가합니다. 피겨 4라는 텍스트는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내려보시면 이 페이지의 차트 아래 차트를 선택을 하세요.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 이건 좀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하튼 차트 아래에 캡션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보면 초등학교 때 보면 표가 있고 여기 밑에 표 1, 표 2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예제 1, 예제 2 이런 거. 그런 걸 캡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트에 캡션을 어디에? 차트 아래쪽으로 달아준다는 거예요. 아까 색인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색인이 어디 있었지? 색인? 3조에 있었잖아요. 3조. 3조에요. 색인, 캡션, 목차. 여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그래프를 선택하고 캡션 삽입을 누르면요. 이렇게. 지금 이거는 그림 1로 뜨는데 아마 피겨 4라고 시험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치가 아래인지 위인지만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차트 아래에 달고 싶으니까 차트 아래로 설정을 해서 여기다가 쓰시면 안 돼요. 확인을 누르시고 얘가 딱 뜨면
어떻게? 한 칸 띄고, 문제에 주어진 대로 한 칸 띄고, 매출 띄고, 및 띄고, 이익 띄고, 비교. 이렇게. 매출 띄고, 띄어쓰기는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얘는요, 프로젝트 1번에 작업 3번 봐보세요. 이 페이지의 자동차 그림 위에, 그쵸? 그럼 이 페이지에 있는 자동차를 선택을 하겠죠, 그쵸? 3도에 와서, 뭐예요? 캡션 삽입을 눌러서, 그림 위라고 했으니까 그림 위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집어넣은 다음에, 피겨 1이 나오면, 태기 2016 분리자료라는 캡션을 삽입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 목록이라는 제목 아래쪽에 그림 목차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그림 목록이라는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그림 목록이라는 제목 아래쪽에 커서를 두고 우리는 그림 목차를 추가할 거예요. 3조에 보시면 여기 그림 목차 삽입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목차랑 그림 목차랑 잘 구분하세요. 그림 목차 삽입을 누르면 이렇게 뿅 나오고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확인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뭐 이렇게 목차가 들어가잖아요. 자, 프로젝트 4번. 그 전에 목차 삽입하는 문제가 있을걸요? 프로젝트 3번에 작업 4번. 5페이지에 있는 그림 목록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림 목차를 추가합니다. 장식형 서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에 가서 목차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프로젝트 4번. 현재 문서에 Alt Ctrl 9를 누르면 선택한 텍스트의 강조색을 없애고 이중 밑줄이 적용되는 밑줄 강조라는 이름의 매크로를 기록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요, 여기에 이것도 이 매크로를 할 때요, 표준이라는 이런 스타일로 오셔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한 이 부분에 매크로를 만들어서 Alt Ctrl 9를 누르면 텍스트의 강조색을 없애고 이중 밑줄이 적용되는 밑줄 강조라는 이름의 매크로를 기록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해봅시다. 자, 태지방 여기 위에 있는 단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여기 텍스트 강조색을 일단 하나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요거 선택하고 얘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한 단어만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태지방에 이렇게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개발 도구에서요. 매크로 기록 그 다음에 밑줄 강조 1이라고 합시다. 밑줄 강조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매크로 저장 위치를 현재 문서 프로젝트 4번으로 선택을 하고 Alt Ctrl 9를 눌러야 되니까 키보드를 눌러서 단축키를 설정하는 거예요. Alt Ctrl 9 그 다음에 지정을 꼭 해주시고 여기에 현재 키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저장할 파일을 아까 우리가 이거 선택했는데 선택이 안 돼 있다고 하면 프로젝트 4로 다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서에서만 이거를 적용하고 싶거든요. 닫기를 누르면 우리가 하는 작업들이 저장이 돼요. 닫기.
그 다음에 홈에 와서 일단은 내가 선택한 영역에 요거 텍스트 강조색에 색 없음을 먼저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중 밑줄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가가가, 글꼴의 가가가에 세 번째 가에 이중 밑줄을 그렇게 뿅 넣어보세요. 됐나요? 이 상태에서 개발 도구에 가서 다시 기록 중지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밑줄 강조라는 매크로가 만들어졌어요. 자, 요렇게 선택을 하고 아무렇게나 글자색을 집어넣은 다음에 뭐 내가 선택한 영역에 Alt, Ctrl, 9를 누르면 색이 없어지고 내가 선택한 부분에 이중 밑줄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렇죠? 되나요? 요렇게 되는 방법이랑 자, 여기 커서 뒤에서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커서 뒤에서 아니 마침표 뒤에서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이요. 밑줄 강조 2라고 해보세요. 밑줄 강조 2. 매크로 저장 위치를 현재 문서 키보드를 이번에는 Alt Ctrl 8로 합시다. Alt Ctrl 8 지정하고 닫기. 그 다음에 홈에서 아까 우리 이거 색깔 없음으로 했죠, 그죠? 색 없음. 그 다음에 이중 밑줄. 얘는 지금 아무도 변한 게 없네요, 그죠? 선택한 게 없으니까 일단은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한번 딴 데 선택해서 Alt Ctrl 9를 눌러봅시다. 똑같이 작동되네요, 그죠? 그렇죠? 선택을 하고 하나, 안 하고 하나 똑같이 적용이 되네요. 아니, 내가 Alt Ctrl 8로 지정했잖아. 9 눌러서 그런가? Alt Ctrl 8. 되네, 똑같이 되네요, 그죠? 두 번째 방법으로 하면 돼요. 두 번째 방법. 범위를 선택하지 말고 두 번째 방법으로 하세요. 자, 어디 있냐면 프로젝트 4번에 작업 3번. 사용자가 Alt Ctrl 9를 누르면 선택한 텍스트의 크기가 한 단계 늘어나고 굵게 및 기울임꼴 서식이 적용되는 강조라는 매크로를 기록합니다. 매크로의 저장 위치는 현재 문서의 서식 파일 알파인스키 하우스로 지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여기 밑에서 얘도요, 역시 스타일이 표준인 스타일에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런 데 하면 지금 16에서 한 단계 높이면 이게 커져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표준에 있는 데서 개발 도구에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매크로 여기 위에 그치 맞아 여기서 Alt Ctrl 8 안 되네. 그치?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색강조 없애는 건 안 나와. 안 나오고 지금 이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하튼 조금 이렇게 좀 많아. 오류가 많아.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오히려 선택을 하고 하면 틀려요. 지금 여기 나오는 시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커서를 여기 점 두 번째 방법으로 둔 다음에 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요. 강조라고 씁니다. 강조.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를 현재 문서로 키보드를 눌러서 Alt Ctrl 9 아이고 Alt Ctrl 지정 저장할 파일의 프로젝트 4
그 다음에 닫기를 누르면 저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홈에 얘를 11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옆에 글자 수 늘림을 글자 크기, 글꼴 크기 크게를 한 번만 눌러주는 거예요. 한 번만 눌러주면 10포인트가 한 포인트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굵게 기울임 꼴까지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징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그냥 만들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적용하라는 말도 없어. 그런데 이 모의고사 문제처럼 저렇게 나온 거는 저렇게 범위를 선택해버리면 저기 선택한 영역을 기준으로 없애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지금 한 것처럼. 네, 작업 2번. 섭취량 분석의 네 번째 항목에 있는 메모를 완료로 표시합니다. 섭취량 분석의 네 번째 항목에 메모를, 그렇죠? 그런데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메모가 표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검토해서 여기에 아마 표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토해서 다음 이전을 딱 누르면, 다음이나 이전이나 딱 누르면요, 여기가 메모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은 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메모 완료를 눌러주시면 돼요. 회신을 하라고도 나오고 메모를 집어넣으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섭취량 분석의 세 번째 단락에 메모를 삽입하세요 라고 나와요. 그러면 새 메모를 딱 누르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나오겠죠. 그래서 한 문장을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완료를 하거나 메모를 추가하거나. 프로젝트 3번의 1번이 1페이지의 메모를 완료로 표시합니다 라는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이 글머리 기호에서 세 번째 글머리 단락에 메모를 집어넣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에 쓰는 경우가 있고 여기 왼쪽에 메모를 삽입하는 항이 있어요. 똑같아요. 여기에 그냥 삽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작업 3번이요. 얘 제목 아래쪽에 있는 표에 얘의 뭐하래요? 체지방 특정 사례라는 대체 텍스트 제목을 추가합니다. 얘는요, 이 표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표 속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표 속성. 표 속성에 들어가면 대체 텍스트라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제목을 쓰는 거예요. 체지방 특정 사례. 예. 자, 여기서 삽입에 그림을 하나 갖고 와 보실래요? 아무 그림이나? 자, 이렇게 그림을 갖고 왔다, 아니, 여러분 보기만 하세요. 자, 그림을 갖고 왔어요. 그림을 갖고 왔는데, 지금은 표에 대체 텍스트를 집어넣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림에 대체 텍스트를 집어넣으라는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2페이지에 있는 그림에, 1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림에 대체 텍스트에 와인이라 불리우는 예술이라고 쓰세요 라고 이렇게 쓰면, 자, 여기서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림 서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림 서식. 그리고 여기 화살표 모양에 보면 더는 없어요. 더는 이게 안 나오거든? 근데 2016은요, 여기 밑에 나와. 대체 텍스트라고. 알겠죠? 그러면 거기에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체 텍스트의 제목에 쓰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넣어서 해보든지. 이거 되게 못 찾아요. 어디 있는지 잘 못 찾더라고.
자, 넘어갑니다. 자동 복구 정보의 저장 간격을 15분으로 설정합니다. 얘는요, 우리 문제마다 파일에서 옵션에 푸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옵션에서 푸는 문제예요. 옵션에 저장에 자동 복구 저장 간격을 15분으로 바꾸면 되겠죠? 문서에 자동으로 하이픈을 넣도록 설정합니다. 얘는요, 아까 우리 레이아웃에 여기 레이아웃에 하이픈 넣기를 자동으로, 이것도 잘 나오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이픈이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뭐 없음으로 하면 돼요. 수동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하면 수동을 선택하면 되겠죠. 됐고, 프로젝트 5번이요. 표에 작성일이라는 텍스트 바로 오른쪽 셀에 날짜 선택 컨텐츠 컨트롤을 삽입합니다. 컨트롤을 삽입하는 거. 일단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날짜 그 부분으로 가야지. 작성일이라는 옆으로 가셔야죠. 그렇죠? 작성일이라는 표의 옆에서 컨트롤은 어디 있냐면 개발 도구 안에 있잖아요. 개발 도구에 컨트롤에 아까는 만들어진 컨트롤을 속성을 바꾸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 위치에 날짜 선택 컨텐츠 컨트롤을 집어넣으래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날짜 선택 컨텐츠 컨트롤을 찾아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 모양이 이렇게 뿅 나오겠죠. 얘의 속성을 어쩌고 저쩌고 하라고 하면 선택을 하고 속성을 누르면 되고 아니면 넣어주면 되고 문제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컨트롤을 넣는 문제도 나옵니다. 이렇게 넣는 문제 나와요. 지금 이것처럼 날짜 컨텐츠 요거 넣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 자, 작업 2번이요. 제목 쌈 스타일이 적용된 모든 항목을 찾아 제목이 스타일로 변경합니다. 아까 얘기한 얘기가 이 경우예요. 지금 우리가 표 안에 이 날짜 컨텐츠 컨트롤을 집어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스타일 바꿔야지 홈에서 바꾸기를 눌러서 바꾸면 얘는 0번이 되는 거예요. 왜? 선택된 부분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기 밖으로 나와서 이 문서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있는 상태에서 바꾸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자세히를 눌러서요. 아까 우리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목 3 스타일이 적용된 모든 항목을 찾아 제목이 스타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찾을 내용을 서식의 스타일에 제목 3을 찾고 제목 3을 찾고 바꿀 내용에 서식의 스타일에서 제목 2를 찾고 확인. 그 다음에 모두 바꾸기를 눌러서 이렇게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0번이라고 나오면 다시 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래도 됐고 아까 엑기스 문제에서 있었죠? 텀이라는 스타일을 텀 B로 만드시고 그거 하시면 되고요. 목차를 수정하여 제목 2 수준까지만 표시하도록 설정합니다. 그럼 일단은요, 목차로 가는 게 순서겠죠? 목차는요,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앞쪽에 있거나, 크기는 뒤에 있거나. 목차가 뒤에 있을 수도 있나? 여튼, 목차를 찾아서요, 아까 목차, 캡션, 책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참조라는 메뉴에 있다고 했잖아요. 참조에서. 여기, 데이터 목차에 사용자 지정 목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차를 편집하라고 했으니까. 목차를 수정하여 제목 2 수준까지만 표시되도록.
그럼 사용자 지정 목차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요, 목차의 서식을 뭐 정형으로 하시오, 장치형으로 하시오, 기본형으로 하시오, 이런 부분이 나오면 선택을 해주면 되고, 그게 아니면요, 그냥 여기서 수준 표시가 3인데 2로 바꿔주면 되겠죠? 2로 바꿔서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준까지만 표시되는 목차가 뿅 들어가고요. 4번, 문서의 모든 변경 내용을 추적합니다. 변경 내용 추적을 해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고 아무를 넣지 않습니다. 얘는요, 추적, 검토에 있어요, 검토. 검토에 보면 여기 변경 내용 추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추적의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은 다 체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 여기서 삽입 및 삭제만 추적하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만 선택하는 거예요. 서식만 빼세요 라고 하면 서식만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에 따라서. 근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라 뭘 하라고 했냐면 그냥 모든 변경 내용을 추적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변경 내용 추적을 ON 해주는 거예요.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지워지거나 얘가 입력이 되거나 뭐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추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변경 내용 추적을 해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라고 했고, 그러면 검토에 변경 내용 추적의 밑에 버튼을 눌러보면요, 추적 잠금이라고 있어요. 내가 이 추적을 켜고 얘를 잠궈주는 거지. 눌러서 아무는 넣지 않습니다라고 했으니까 확인만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현재 테마 문서를 문서 폴더에 MBTI라는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얘는요, 디자인을 보면요, 테마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여기 현재 테마를 누르고, 이거는 뭐 파워포인트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현재 테마 저장, 그쵸? 디자인의 현재 테마 저장을 MBTI로 문서 폴더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볼 때 프로젝트 제출할 때 저장을 따로 누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한 문제씩 풀고 저장을 누를 필요 없어요. 그냥 프로젝트 제출을 딱 누르면 그 상태가 서버에 올라가지고 점수가 돼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하라는 말이 있으면 저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 경우는 문서 폴더에 저장을 해줘야지. 파일 이름을 뭐로 저장하시오 라고 하면 저장을 따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프로젝트 제출을 누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의고사 1회 다 풀어봤습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여기 엑기스 문제에 우리가 안 다뤘던 내용들만 다루고, 오늘은 뭐 밥 먹고 바로 시험 보죠. 바로 하고 바로 갑시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